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구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이 C펩타이드에 대해서 1편, 2편, 3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특히 C펩타이드 그 3편에서는 제가 라다라고 그래서 LADA 즉 1.5형 당뇨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 멀리 미국의 켄터키에서 초이라는 분이 계세요. 켄터키 초이라는 분께서 이 D&D를 매우 어렵사리 입수를 해서 지금 오늘이 아마 나흘째 그 정도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큰 용기를 내주셨고 멀리서 D&D를 주문하시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켄터키 초이님께서 이 C펩타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한다면 이 C펩타이드 이 지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고,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D&D는 약이 아닙니다. 식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품인데 꼭 약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D&D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식품, 식사입니다. 하루에 한 끼, 두 끼씩 식사를 대신해서 먹으면서 당뇨를 탈출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C펩타이드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 바로 뭐냐, 정말로 당뇨 환자들에게 C펩타이드가 왜 그렇게 그러면 중요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당뇨하면 혈당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공복혈당,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나아가자면 내 당화혈색소가 얼마이냐까지 매우 궁금해 하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것, 내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고 또 악화되어서 파괴가 되어져 왔는가를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가 바로 C펩타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당뇨 환자들이 병원과 의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C펩타이드의 레퍼런스 값, 즉 기준치 또는 참조치라고 하는 이 기준값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혈액검사지를 받아보고서 내가 이 기준치라면 나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내가 지금 나빠져 있구나, 나는 지금 아직 이 정도라면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은 많이 나빠져 있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C펩타이드 1편, 2편, 3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레퍼런스 값, 즉 참조치가 1.1에서 4.4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라는 거. 그런데 이것이 바로 랩마다, 의뢰하는 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반드시 내 C펩타이드가 얼마이다 라고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옆에 있는 참조치 대비해서 보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러면 C펩타이드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C펩타이드가 중요한 이유는 내 췌장의 베타세포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기능이 나빠져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C펩타이드의 수치에 대해서 꼭 내 자신의 C펩타이드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당뇨 형태냐 라고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D&D를 찾아서 오시는, D&D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10년 전에, 5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2형 당뇨로 진단을 받았으니까 지금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지금도 2형으로 알고 있다는 절대 아니라 이겁니다. 이미 1.5형이라고 하는 라다 형태로 가서 1.5형이 되어 있던가, 아니면 이미 1형화 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형으로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계속 치료를 하면 낭패를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C펩타이드가 악화된다는 것은,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많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한 것처럼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고, 다음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당뇨가 있으면은 이미 1.5형화 됐잖아요. 라다라고 해서 1.5형이 됐거나 당연히 1형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1.5형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자가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수치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뇨인들이 검사해야 될 자가면역 질환 수치는 대략 6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검사가 안 되는 항목이 있고, 미국에서라면 7가지의 자가면역 검사를 꼭 받으셔서 왜 그러냐면 그 자가면역 검사 중에 하나라도 비정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 몸 안에 스나이퍼가 되어서 언젠가는, 지금은 혈당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내 몸 안에 스나이퍼가 내 몸에 이 췌장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당뇨가 악화될 수 있으니 내가 1.5형화 되어 있다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가면역 질환 수치를 검사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D&D를 드시는 분들이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당뇨 환자 1형이든 2형이든 1명, 2명에서 왔더니 케이스 스터디, 임상 증례의 환자 수가 5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더 500 해서 1000명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임상에 갔을 때 임상 3상이 맞춰지는 효과와 동일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500개 정도의 케이스 스터디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D를 드시는 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씩 분석이 되어서 통계 처리된 다음에 다시 한번 공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나빠지면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려서 내가 진짜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실이 되거나 완전히 파괴가 되느냐? 우리가 많은 의학 논문을 참조해 보면은 약 14년에서 15년이 걸린다라고 논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1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도 걸리지 않아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비록 2형 당뇨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7, 8년도 안 되어서 바로 1형 당뇨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형 당뇨로 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꼭 주기적으로 적어도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C펩타이드에 대해서 꼭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공복에 쟀을 때의 C펩타이드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C펩타이드의 수치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 많은 환자분들이 공복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아침 식사 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혈당을 가서 병원에 가서 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데이터가 차질이 빚어지게 되죠. 그래,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첫날 9시까지만 드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그 이후로 다음날 아침에도 공복으로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공복으로 재는 C펩타이드나 여러가지 검사가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식사를 하시고 나오는 C펩타이드의 수치는
공복에 쟀을 때보다 최대 4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나는 지난번에 C펩타이드가 매우 정상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DND를 먹고 재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0.5밖에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근데 이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사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DND를 서너 달을 하시고 나서 그때는 공복에 갔어요. 그러면 거의 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C펩타이드 수치는 0.1이나 0.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에 C펩타이드와 공복의 C펩타이드를 놓고 비교를 하니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공복에 혈액검사를 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펩타이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 과연 레퍼런스 값이 1.1인데 내가 얼마이냐, 아니면 레퍼런스 값이 0.81인데 여러분 0.81이에요 기준값이. 근데 내가 0.9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일형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능은 약간 약화가 되었지만은 정상입니다. 내가 또 레퍼런스 값이 0.58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거의 0.8이 나왔어요. 1.1 기준치를 볼 때는 매우 낮지만은 0.58이나 0.48 기준을 볼 때는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랩마다 다르다. 내가 그러한 나의 C펩타이드 수치를 받아들였을 때 절대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C펩타이드 4편까지 해서 완결편을 했습니다. 요 정도 C펩타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4편에 걸쳐서 들으시는 분은 이제 내 몸 안에 C펩타이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기능이 얼마나 나빠져 있고 좋아져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내일은 정말로 이제 1형 당뇨였어요. 11살짜리 만 11세의 광양의 그 남자아이인데 6개월 동안 DND를 먹었어요. 그런데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벽하게 재생이 되어버린, 그래서 C펩타이드가 완전히 정상 수치를 기록한, 그것도 공복에, 그래서 완벽하게 췌장의 베타세포가 재생이 된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